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서방 진영 국가들의 본격적인 무기 지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에 익숙한 러시아제 장비 위주로 보냈다면 최근에는 나토 표준 중화기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훈련까지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토 가입을 위한 추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에 우크라이나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영국산 챌린저,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약 20년 만에 서방 전차와 러시아 전차가 맞붙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방에 전차 지원을 간곡히 요청해왔습니다. 점령지를 탈환하고 반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해야 하고, 이에 전차가 가진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요구에 폴란드, 독일,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은 레오파르트 2A4 또는 2A6 전차를 지원할 예정으로 대략적인 대수는 2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몇 안 편성이 가능한 수준이죠. 또한 폴란드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서방 무기에 익숙치 않은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폴란드 현지에 도착해 운영 교리, 주행, 사격 등을 배우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기왕에 왔으니 K2 전차도 한번 타보시길. 한편 서방 국가들이 보유 중인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하여 한국 무기가 추가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수출에서 한국은 가장 큰 수혜국으로 불릴 만큼 그 전쟁과 마냥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지원은 하지 않지만 최대 무기 지원국인 폴란드가 최근 한국의 K2, K9, FA50, 전무 등을 대량 도입한 것만 봐도 이러한 상황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서방 국가 중 최초로 전투기까지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자국이 보유한 미그29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것인데, 한국에서 주문한 FA50이 도착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외신들도 한국 방산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무기 생산 부족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러시아를 도발하지 않으면서 무기 수출도 크게 늘렸다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인 것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한 적이 없으며 그저 돈 받고 유럽 국가에 판매한 것이니 이를 가지고 러시아가 딴지를 걸 수도 없고 걸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러시아가 제재나 단교와 같은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면 이는 러시아와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는 빌미를 먼저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방산 동맹을 맺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도 진행했는데요. 폴란드에서 로스막 장갑차 150대, 3개 중대용 락박격포, 피오르 미사일 100기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로스막 장갑차는 핀란드 다목적 군용 차량 파트리아를 기반으로 폴란드가 라이센스 허가를 받아 제조한 모델입니다. 전륜 구동 차량으로 22톤에 달하며 30mm 기관포로 무장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장갑차를 미국과 유럽연합의 지정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도입하려 하죠. 로스막 장갑차는 폴란드 방산업체 피지젯의 스탈로바 볼라 공장과 칼리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곳은 K2PL의 전차 부품 제조가 확정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따라 폴란드 현지에서 라이센스 형식으로 제조될 K2PL이 추후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업체 기술을 자국에 들여와 장기적으로는 수출 산업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EU나 나토 시장으로 가는 관문으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사실 이미 현대로템은 한국과 폴란드의 주문권만으로도 일종을 조율해야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더욱이 나토 표준 전차라는 큰 포부를 지니고 있는 K2 표전차는 더 이상 직영전만 운영해서는 안 되고 폴란드라는 거대한 체인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게 폴란드는 판매 지분을 가져가는 라이벌이 아니라 신뢰로 형성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특히 지난 8일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K2PL 본계약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폴란드 피지젯과 산하 방산업체인 WZM과 함께 현지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본격적인 현지 생산 라인 설비가 구축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폴란드의 전차 도입 사업을 넘어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영향력을 넘은 서방 표준 전차로의 도약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월 31일 영향력 있는 해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서는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독일은 한국의 흑표범 침공에 저항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매체는 포린 폴리시의 블레이크 헤르친거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폴란드 컨소시엄 팀은 유럽의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를 한폴 컨소시엄의 현지 생산 공장으로 꼽았는데요. 매체는 폴란드에 진행될 거대한 K2 인프라는 결국 경쟁적인 유지보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현대로템
시스템은 폴란드에 대규모 로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이곳에서는 전 유럽에서의 전차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생산량이 뒷받침된다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흑표의 라이벌인 레오파드 전차에 대해서는 독일 기갑부대 장교의 발언을 통해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그는 앞으로의 레오파드 2A7은 유지 보수 및 개량이 되기는 어려우며 이에 완전히 새로운 생산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A7의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되지 않는데 몇 년이 지나면 금속이 가해지는 변형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토션바는 선체에 파고들고 강철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A4를 A7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유이다. A4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A6 차체도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매치는 이어 독일군의 기갑 차량은 유지할 수 있는 예비 부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 보고에 따르면 6개 전차 대대 중 2개 대대, 즉 44대 중 10대만이 작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비 부품 재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하였죠.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라이센스를 취득해 유럽의 판매를 늘리면 우리는 남는 게 없지 않겠냐며 심지어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1000대라는 전무후무한 전차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해주진 않을 수 없습니다. 줄 건 주고 받아올 건 받아와야죠. 더욱이 한국은 폴란드 수주권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 전차인 K3의 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독일이 주도했던 유럽 방산 시장을 한국과 폴란드 팀이 가져올 수 있다는 외신의 전망에 독일 군수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면서 차기 전차 수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함과 동시에 폴란드는 독일의 미미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빌미로 반독 정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독일은 다급히 우크라이나의 전차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CEO인 아르민 페퍼게르는 약 2억 유로를 투자해 우크라이나의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며 연간 최대 400대의 판터 전차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의 이런 호언장담을 그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뻥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작 2, 3천억 투자해서 연간 400대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아직 개발도 안 된 130mm 포를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4월 6일 로버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지원이 많이 늦었다며 여기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이례적으로 낮은 자세를 취했는데 독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동부전선에서 독일산 무기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지금까지도 폴란드는 독일인을 상대로 벙어리라는 멸칭을 사용하면서 악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독일 외무부에 2차 세계대전 배상금으로 총 6조 2천억 질러티 약 1787조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독일이 이렇다 할 답변 없이 가볍게 무시하자 물라르치크 폴란드 외무부 차관은 한마디로 폴란드와 폴란드인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독일은 폴란드와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는커녕 폴란드를 속국으로 취급하고 이곳의 영향력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죠.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도 독일의 잘못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미그-29 전투기는 독일 연방군이 구동독 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것이기에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였지만 폴란드는 원산지는 작전상의 이유로 알릴 수 없고 아무튼 독일산은 아니다. 맞아도 뭐 어쩔 건데를 시전하였습니다. 이래저래 독일은 이번 전쟁으로 잃은 것만 많았지 얻은 것은 없는 모양새이죠.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지원을 마다치 않는 이유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폴란드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으로 인해 EU가 동결했던 50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기술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게 무기 판매를 늘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죠. 전쟁은 언젠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될 대대적인 재건 사업 그리고 그것을 도맡아 수행할 국가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폴란드와 한국의 동맹의 큰 그림은 여기서 정점을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민 주 폴란드 대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약 6천에서 7천억 유로, 한화 1000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는 이 사업의 허브 역할을 자처하며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폴란드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양국 기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교통, 에너지, 물류, 의료, 교육, 안전 시스템 등 한국과 폴란드가 협력하여 수주를 따낼 사업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을 보면서 국가 간 협력은 이렇게 하는 것임을 느낍니다. 인도네시아 고구마에 목이 콱 막혔던 것을 폴란드 사이다로 뻥 뚫은 느낌이죠. 있니? 보고 있니?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특히 그 가혹한 역사마저도 비슷하다며 한국과 폴란드가 당한 식민지배 역사에서 우리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함께 갑시다. 브라차 라제미지에미. 오늘의 한줄평. 한국과 폴란드는 사실 가까운 이웃이다. 그 사이에 러시아 하나만 껴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